안녕하세요. B급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편이 자주 나가는 회식 장소는 영종도입니다. 그곳엔 회사 선배 한 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이 모임 장소처럼 돼버렸습니다. 총각 대리들, 노총각 직원들까지 모여서 그 선배 집에서 자주 술자리를 가지더라고요. 회사 사람들끼리의 모임이니 한두 번은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외박이 너무 잦아졌습니다. 아니, 내가 일부러 외박하는 줄 알아? 술자리가 늦게 끝나고 대리비가 4만 원 넘게 나오는데 그 돈 주느니 그냥 자고 오는 게 낫지. 그 말, 처음엔 저도 납득했어요. 늦게 끝날 땐 자고 와요. 제가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자고 온다는 말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이젠 저녁 약속이 있다는 말이 곧 외박을 의미하게 되었어요. 얘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 요즘 남자들 다 그래. 밖에서 스트레스 푸는 것도 중요한 거야. 그걸 너무 뭐라 하면 남편이 더 멀어질 수도 있어. 멀어지는 게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같이 사는데 너무 멀어요. 이 마음이. 그래도 너네는 주중에 시어머니가 애도 봐주시잖아. 그런 조건이면 솔직히 부부 생활 편한 축이지. 편하다고요? 어머니가 계셔도 남편이 없는데. 뭐가 편하죠? 밤마다 저는 혼자입니다. 아이가 잠든 후엔 불 꺼진 거실에 앉아 멍하니 앉아 있어요. 그 시간 남편은 아마 웃고 있겠죠. 회사 사람들하고 노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노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노는 시간이 가족보다 중요해지는 게 그게 저는 너무 슬퍼요. 그 사람은 지금 고기 굽고 웃고 떠들겠죠. 저는 오늘도 혼자입니다. 그날 밤도 남편은 외박 중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조용히 불을 껐어요. 시어머니가 주중에 와 계시니까 같은 집에 있어도 더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요즘 외박이 잦아졌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얘야, 그렇게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 남편 숨 막혀서 어쩌겠니? 한 집에서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하는 이런 것도 좀 이해해줘야지. 너무 조이면 오히려 멀어질 수 있어. 저는 오히려 그 말이 더 멀게 느껴졌어요. 누구도 제 편은 아니구나. 아니, 그냥 사람들 만나는 건데 왜 그렇게 날카롭게 굴어? 회사 동료들이랑 회식 좀 하면 안 돼? 몇 시쯤 들어와요? 오늘은 자고 와요? 이런 말조차 이제 무서워졌어요. 그 말을 꺼내면 바로 짜증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점 묻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단절되는 거야. 묻는 것도 두려워지고 기다리는 것도 지쳐버리면 그 다음은 마음까지 무뎌져. 맞아요. 요즘은 마음이 무뎌졌어요. 슬프고 외롭고. 그 감정도 반복되면 이제는 그냥 조용해져요. 화도 안 나고 기대도 없어져요. 남편이 회식 있는 날은 아예 포기하고 혼자 시간을 준비해요. 그 사람이 없는 밤은 이제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남편은 밖에서는 밝은 사람입니다. 회사 사람들과 찍은 사진을 보면 항상 웃고 있어요. 활달하고 유쾌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라고들 말하죠. 그런데 그 웃음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우리는 다른 시간을 살고 있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남편은 말이 없습니다. 식사는 했는지, 오늘 일은 어땠는지, 아이 얼굴은 봤는지. 아무 말이 없어요. TV를 켜고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봅니다. 피곤해. 좀 쉬자. 말 좀 그만 시켜. 그래서 저도 말하지 않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부턴 식사도 따로 하고 잠도 따로 자게 됐습니다.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되었어요. 그건 정말 위험한 신호야. 대화가 끊기고 감정이 닫히면 그 다음엔 무너지는 거야. 알아요. 그런데 무너지는 걸 느끼면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말을 꺼내면 그 사람은 더 멀어지고, 그래서 저는 조용히 참는 쪽을 선택했어요. 거울을 보면 요즘은 제가 낯설어요. 무표정한 얼굴이 그 사람을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감정 없는 표정을 공유하고 있어요. 사랑하던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한 집에 사는 사람.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날도 남편은 영종도로 회식을 나갔습니다. 저녁 7시쯤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몇 시쯤 들어올 거예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8시가 지나도 9시가 돼도 아무 말이 없길래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받자마자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왜 자꾸 전화해? 지금 바쁘잖아. 좀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 짧은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바쁘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 웃고 있다는 뜻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이를 재우고 불 꺼진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맥주 한 캔을 꺼내 들고 마시며 그가 들어올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젠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래도 혹시 오늘은 올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요. 시간은 새벽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서류 좀 정리하다가 자고 올 거야. 굳이 깨워서 말 안 했지.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빠? 서운하다고 말하면 남편은 꼭 제가 예민하게 구는 것처럼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요즘은 외박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이 사람이 없는 밤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니까요. 그게 더 슬픕니다. 혼자라는 감정보다 그 외로움에 적응해가는 제 모습이요. 저도 일합니다. 남편도 일하고요. 우리 둘 다 맞벌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삶의 무게는 저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아이 챙기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면 또다시 육아와 집안일이 기다립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남편도 밖에서 힘들 텐데 왜 당신만 힘든 척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데 왜 책임은 저만 더 많은 걸까요? 일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좀 쉬면 안 돼? 나는 집에 와서까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저도 피곤합니다. 저도 쉬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누워있을 수 없어요. 아이 씻기고 밥 챙기고 내일 입을 옷까지 준비해야 하니까요. 남편 늘 말합니다. 밖에서 사람 상대하느라 너무 지친다고. 그럼 저는요? 저는 하루 종일 누구랑 웃고 떠든 것도 아니고 감정 소비하며 일하고 집에 온 건 마찬가지인데 왜 제 감정은, 힘듦은 늘 사소하게 여겨지는 걸까요? 회사에서는 나도 참는 거야. 거기서도 스트레스 받아. 집까지 와서까지 그 얘기 좀 하지 마. 좀 조용히 살자. 그 조용함이 저를 점점 무너뜨리고 있어요. 말을 꺼낼수록 멀어지니까. 이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지쳐 있다는 걸 알기에 저는 늘 한 발 물러섭니다. 그런데요, 자꾸 물러서다 보니 이젠 제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옷을 챙겨 입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제가 물었지만 대답도 없이 옷장 문을 닫았어요. 속이 울컥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전날도 늦게 들어왔고 그전 주말엔 외박, 그 주 내내 아이는 저 혼자 돌봤습니다. 남편은 평일엔 회사, 주말엔 사람들 만남, 저와 아이는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회사 사람들 좀 보자고 해서 나갔다 올게. 늦지 않을 거니까 그냥 애 좀 보고 있어. 애 좀 보고 있어요?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요? 우리 아이잖아요. 왜 아이는 항상 제 몫이 되어야 하죠? 지금 몇 주째예요. 아이랑 단둘이 있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또 그 얘기야? 그렇게 싫으면 그냥 나가지 말라고 하지 그랬어? 그래요. 그럼 오늘은 나가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주말에 같이 있어 줄 순 없어요? 왜 당신한텐 가족보다 회사 사람들이 더 중요하죠? 왜 우리는 항상 뒷순이에요? 남편은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피곤하다.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현관문은 닫혔고 아이 방에서는 장난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참았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이런 날이 올까 봐서 제가 감정을 쏟아내면 그 사람은 더 멀어질까 봐. 하지만 이젠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참았나 봐요. 혼자 참는 것도, 혼자 이해하는 것도, 혼자 다 해내는 것도 이젠 지쳤어요. 남편이 나간 뒤 저는 오래도록 부엌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낮잠에 들었고 집안은 숨죽인 듯 조용했어요.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몇 년간의 제 삶을 되짚어봤습니다. 결혼, 출산, 복직, 육아, 시댁, 맞벌이.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저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며느리로만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누구도 제 마음을 묻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남편은 저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더 슬픈 일이었죠. 문 안 잠갔네. 애 자냐? 밥 먹었어? 밥은 먹었어요. 아이도 잘 자고 있어요. 남편은 저를 보지 않았고, 저도 고개를 숙인 채로 말했어요. 오늘은 좀 늦었어. 나도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냥 넘기자.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는 더 못 살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왜 그래? 저는 혼자였어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같이 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말을 꺼내면 당신은 짜증냈고 참으면 저만 무너졌어요. 이제는요. 제가 저를 좀 챙기고 싶어요. 뭘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해? 그냥 좀 쉬면 되잖아.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말을 안 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요. 아무것도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인생을 지켜야겠어요. 어쩌면 큰 변화는 없을지도 몰라요. 남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을 거고 저도 어쩌면 똑같이 밥을 하고 아이를 챙기겠죠. 하지만 하나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마신 술 때문인지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죠.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아이 방에서 희미한 무드등 불빛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내일 아침 남편보다 먼저 나가려고요.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 하지만 내일은 아이 가방을 싸고 간단한 옷까지 몇 개를 챙겨 당분간 친정으로 가려고요.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허락받지 않아도 돼요. 이건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니까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짐은 왜 싸? 당신이 모르는 사이 나는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젠 나부터 회복하려고요. 아이를 지키려면 먼저 제가 멀쩡해야 하잖아요. 잠깐만. 그게 무슨 말이야?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 아니야? 돌아올지 말지는 당신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거예요. 이제야 깨달아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군가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나를 놓지 않는 거라는 걸 나는 오늘 나를 붙잡았습니다.